CC 사바시아 레전드 선수죠. 네. 그 선수가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팬들에게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되게 좀 훈훈한 장면이더라고요. 그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걸 하기가 사실 힘들다. 왜냐하면 안녕 이렇게 말하는 선수가 없다. 나 더 하고 싶어. 나도 하고 전부 다 94마일 시속 151km짜리 고속 슬라이드를 네. 던지더라고요. 포수가 또 잘 포구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포수들 같았으면 몇몇은 아마 뒤로 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아, 수준 차이 나는구나. 수준 좀 끌어올리자 이 생각이 좀 먼저 들었는데 어, 10일 날 열렸던 메이저리그 올스타전 보셨어요? 아 봤습니다. 네. 아 예, 재밌게 봤어요. 류현진 재밌게 봤어요. 선수가 선발 등판했었는데 그거 말고도 되게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9회에 그 경기가 이제 클리블랜드에서 열렸잖아요. 근데 클리블랜드에서 데뷔를 했었던 CC 사바시아 레전드 선수죠. 네. 그 선수가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올라와서 팬들에게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되게 보기 좋고 좀 훈훈한 장면이더라고요. 좋죠. 이게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걸 하기가 사실 힘들다. 그죠? 솔직하게 힘들다. 아, 이게 왜 좀 작별이 힘든데 작별이 힘들다. 네. 왜냐하면 안녕 이렇게 말하는 선수가 없다. 나 더 하고 싶어. 나 더 하고 전부 다 전원이 나 더 하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 말씀만 조금만 더 드리고 하면 네. 저는 메이저리그 이번에 올스타전을 보면서 가장 감동 깊었던 장면은 사바시아 선수 장면은 뭐 그냥 9회 올라와서 그건 그럴 수 있다 봐요. 네. 조금 충격을 먹었던 건 디그롬 선수, 디그롬 투수가 올라와서 네. 마운드에서 시속 159km를 던지며 직구로 그리고 뜬금없이 94마일 시속 151km짜리 고속 슬라이드를 네. 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메이저리그 그 올스타전에 대한 무게감이 우리랑 좀 다른 거 같아요. 그 활처럼 쉬는 네. 그 슬라이드를 포수가 또 잘 포구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포수들 같았으면 몇몇은 아마 뒤로 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아, 수준 차이 나는구나.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런 감동도 좋지만 수준 좀 끌어올리자 이 생각이 좀 먼저 들었는데 아 자, 이제 근데 감동 이야기 또 합시다 또. 아유 나 이거 이야기를 안 아니 할 근데 수가 저 같아도 없어. 다를 것 같아요. 올스타 그 홈런 더비 1등 하면은 10억을 넘게 주던데. 100만 불이던데. 좀 스케일이 다른. 저 같아도 열심히 할 것 같더라고요. 우리 올스타전 홈런 더비 하잖아요. 10개 넘기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뭐 맞아요. 10아웃째인데 우리 그 10개 정도 좀 넘기기가 재미가 없고. 10개 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거기 선수들 막 28개씩 막 날리고 네. 치면 다 넘어가고 그러니까 힘도 좀 차이가 좀 나기도 나는데 그러니까요. 좀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네. 어쨌든 네 다시 원래 본론으로 돌아가시죠.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은퇴 거부, 한국 베테랑들은 은퇴를 거부한다. 베테랑들의 은퇴 거부는 과연 이 자존심인가 아니면 단순 고집인가 해마다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것 때문에 팬들대로 저 감독 잘라라. 왜 우리 사랑하는 이 베테랑들은 다 자르고 있느냐. 근데 감독들은 또 감독들대로 뭐 리빌딩, 구단하고 감독은 손을 이렇게 맞잡고 리빌딩 같은 그 이야기를 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문화가 차이가 나다 보니까 네. 메이저리그는 이렇게 미리 은퇴 예고도 하고 베테랑들이 잘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은퇴 예고를 네. 합니다. 사바세아가 뉴욕 양키스 지금 선발인데요. 사바세아가 올 시즌이 나쁜 게 아닙니다. 14번 선발 등판해서 5승 4패 방어율 4점대 초반이에요. 4.05 나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로테이션도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도 나 가겠다. 아 38세 나 그만할래. 나 그만할래. 네. 왜? 할 만큼 했어. 이러는데 우린 사실 이 할 만큼 했어 문화가 없다. 맞아. 근데 사실 없다. 모든 선수들이 그 팬들도 마찬가지지만 되게 그 명예롭고 아름다운 은퇴식을 꿈꾸거든요. 그거는 하고는 쉽죠. 모두 근데 100%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고는 쉬운데 그런 네. 선수들의 욕심도 있고 우리의 여건도 조금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가요? 지금까지 예고 은퇴를 한 선수가 딱 2명이 네. 있었죠. 맞아.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아무래도 이승엽 선수. 이승엽, 네. 예고 은퇴를 했죠. 은퇴 투어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또 이호준 선수도 예고 은퇴를 나 올해까지만 하겠다. 맞아요. 2017년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미니 은퇴 투어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SK 구단에서는 따로 이렇게 또 뭐 네, 친정팀이었으니까 또 이호준 선수의 은퇴를 위해서 특별한 또 자리를 네, 해주게 맞아요. 됐는데 네. 아마도 벌어둔 돈의 차이가 조금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 이제 메이저리그 베테랑들은 아 뭐 너무 많이 벌어놔서? 그렇습니다. 뭐 많죠. 사바티아도 뭐 200승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수천만 달러 자산가들이에요. 맞아요. 저 같아도 만약 이제는 놀고 리베라도 싶을 것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연금도 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네. 나오는. 그러다 보니까 뭐할 만큼 했어. 나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국내는 아직도
선수로 활약을 하다가요. 네. 코치가 되면요. 연봉이 10분의 1 이하로 뚝 떨어져요. 코치 연봉 스타트가 한 5천만 원, 6천만 원이에요. 맞아요. 네. 해설위원 자리가 많지는 않지만 해설위원도 좀 잘해야 1억 정도 넘어가는 상황이어서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지만은 선수 때 받던 돈에서는 굉장히 늘어요. 근데 선수 때 받던 연봉을 어떻게 계속 받아요? 아 근데 뭐 받던 입장에서는 자꾸 그 돈이 그런가? 본전 생각이 날 수밖에 없지. 이승엽 지금 홍보대사께서 2017년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아 당장 이제 내년부터는 연봉이 이제 안 들어오는데 이제 10억 연봉을 받았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연봉이 네. 10억이었습니다. 마지막에 2년 계약에 그때 뭐 계약금이 있었고 연봉이 따로 이제 10억씩이었는데 네. 10억 연봉을 받다가 이제 갑자기 없어지니까 이승엽 홍보대사 건물주잖아요. 건물주입니다. 건물주인데도 아 좀 걱정이 된다. 매년 10억씩 들어오다가 아 건물주도 걱정을 하는 수입이 은퇴. 끊어진다는 부담감이 있다 이렇게 실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그래도 벌어놓은 돈도 있고 임대 네. 수입도 있지 않냐. 그래도 이렇게 원래 들어오는 그 아 맞아요. 사람은 좀 월급이, 꾸준히 월급이 나와야 월급이 불안하지가 있는데 않아요. 없어서 좀 그런 고민도 있습니다. 살면서 그런 어떻게 이야기 될지 하더라고요. 모르니까. 예, 그런 이야기도 네. 했습니다. 그건 했는데 물론 와닿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네, 뭐 걱정이 될 수 있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베테랑 선수들이 은퇴를 미리 예고하고 좀 쿨하게 못 떠나는 이유 중 하나는 돈도 돈이지만 항상 뭔가 갈등이 있는 느낌이거든요. 갈등이 있죠. 갈등이 네. 있죠.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7월 13일 날에 이범호 선수가 이제 은퇴식을 합니다. 네. 이범호 선수한테 딱 걸려 있었던 게 하나 있었어요. 2000경. 2000경기 역대 13번째 5경기 남겨두고 갑자기 나 은퇴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몸을 만들었죠. 그래서 경기에 와서 지금 대타로 나오고 있습니다. 4경기 나왔습니다. 4경기 나와서 2경기에서는 안타도 치고 막 그랬습니다. 네. 4월 말에 2군에 내려가면서 제가 이 말씀은 뭐 좀 조금 드리면 어느 정도 언지를 받았어요. 코칭 스태프로부터 어느 정도 앞으로는 좀 기회가 적어질 것 기회가 같다. 좀 아주 네. 적어질 것이다. 네, 네, 이런 네. 부분에 언지를 받았기 때문에 본인도 그래서 그때부터 은퇴 시점에 대한 부분을 네. 고민을 했고 구단과 조율을 통해서 6월에 이제 은퇴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범호 선수가 올 시즌에 앞서서 올해로 은퇴 시즌을 하겠다 생각 안 했어요. 그렇게 했으면 스프링 캠프 때 그렇게 열심히 하고 막 준비하고 안 했겠죠. 근데 4월, 그러니까 아무래도 3월, 4월에 아무래도 성적이 안 좋았어요. 안 좋았고 이군에 그 당시 내려가면서 코칭 스태프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좀 듣고 네. 은퇴를 고민을 하게 됐는데 네. 한 말씀 드리면 이제 지금 KT 위즈 코치님이죠. 네. GMP 코치님도 본인이 재작년에 이제 1이닝을 못 막으면 은퇴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마지막에 이제 기아에서 뛰었었죠. 그렇습니다. 네. 예, 내려가면서 2군으로 내려가면서 나 이제 은퇴해야 되겠다 이렇게 본인이 은퇴 마음을 가지고 또 은퇴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도 이미 코칭 스태프에서 불렀어요. 뭐 조금 좀 시즌 스타트가 안 좋았을 때 웬만하면 좀 부르기 힘들다. 같은 부분이면 젊은 선수들을 쓰겠다 이런 이야기를 은지를 받았다고 해요. 막 그러면서 은퇴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선수들은 누구나 더 야구 선수 생활을 오래 하고 싶어 합니다. 예,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인데 어릴 때부터 했던 것이 이 야구잖아요. 네. 갑자기 야구만 해왔으니까. 야구를 하지 않으면 내가 뭘 하지? 내가 뭘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도 지금 과도기에 있다. 앞으로는 그렇게 당당하게 나의 은퇴다. 네. 나 은퇴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선수들이 좀 더 많아질 것이다. 분명히 많아질 것입니다. 근데 네. 지금은 그런 과도기이기 때문에 계속 갈등이 생깁니다. 갈등이 생겨요. 맞아. 근데 또 이게 물론 이제 뭐 이렇게 팀에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서 네. 이렇게 뭔가 그런 선수들 같은 경우는 뭔가 새 팀을 찾다가 뭐 못 찾아서 은퇴를 그렇죠. 강제로 억지로 하는 경우도 강제 있고. 은퇴죠. 강제 은퇴죠. 근데 이제 사실 팬들이 아쉬워하는 거는 뭐 사바시아만큼 우리도 레전드 선수들이 있는데 네, 특히 네. 프랜차이즈 선수 같은 경우는 네. 그 선수들의 은퇴가 좀 아쉬운 경우가 너무너무 많았다. 이것 때문에 목소리가 많이 참 나오는 거 힘든 아닐까요? 네. 일단 구단도 선수가 이렇게 프랜차이즈 선수가 스타가 되면 이 선수들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요. 네, 팬이 많으니까. 구단도 팬들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다룰 수는 없어요. 근데 구단은 늘 리빌딩이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또 성적도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감독은 또 구단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아예 계약을 스타트를 할 때 감독이 뭔가 구단이 가지고 있는 이 큰 비전이 있죠. 네. 이 비전에 대해서 수긍을 해야지 계약에 사인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그 길로 가야 됩니다. 재작년 이제 뭐 말 같은 경우에
한현덕 감독 같은 경우는 네. 박종훈 단장님을 만나서 계약할 때 우리 구단은 이런 이렇게 할 겁니다, 감독님 하고 사인을 하면 네. 왜 그런 부분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리고 매번 이런 갈등들이 커지는데 당장 봐보세요. 박용택 선수가 네.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내가 이제 하고 은퇴를 하겠다. 거의 뭐 예고 은퇴를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면서도 돈 때문에 좀 안 좋았었죠. 사실은 계약이 돈입니다. 좀 빨리, 계약금에. 빨리 되지 않았죠? 네, 빨리 되지 네. 않은 겁니다. 서로 간에 줄다리기 했는데 그건 돈입니다. 돈입니다. 뭐 구단에서도 그래도 충분한 대우를 할 거고 뭐 박용택이라는 이 프랜차이즈 스타에 대한 대우는 충분하게 하겠다 말만 하지만 무작정 있는 대로 돈을 다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박용택 선수도 구단의 입장을 이해를 한다. 나도 구단과 좋은 급 매점을 하고 싶다 이야기를 하더라도 무턱대고 그럼 뭐 그냥 무료 봉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마음이 있었어요. 네.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끌어집니다. 그래서 2년에 25억에 계약을 했어요. 근데 올해 안 좋잖아요. 네. 계속 뭐 팔꿈치가 안 좋고 2군에 있고 부진 부상이 겹쳤단 말입니다. 네. 내년에 어떻게 될까요? 내년에 구단이 품는 기대감은 아마 덜 할 겁니다. 본인은 막 절치부심하고 와싱턴담 하겠지만 좋은 결과가 있을 확률이 계속 낮아지는 거예요. 나이는 세월을 더 흐르고 먹는 세월을 거죠. 흐르고 네. 뭔가 이 공백이 있으면 이걸 뛰어넘기가 그만큼 힘들어지는 거예요. 에이징 커브라는 게 어느 순간 이렇게 갑자기 옵니다. 점차적으로 다운이 된다 그러면 구단들이 고민을 안 할 거예요. 왜? 점차적으로 다운되면 계산이 되잖아요. 네. 근데 에이징 커브가 갑자기 툭 선수들도 내가 이상하다? 갑자기 툭 똑같이 해왔는데. 똑같이 네. 하는데 갑자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바심이 나니까 성적이 더 안 좋아지고 맞습니다. 구단들이 그런 불안감은 있습니다. 네. 근데 팬들은 이 선수의 실력이 조금 다운되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선수에 대한 애정이 맞아요. 성적에 네. 따라 3할 쳤을 때에 이 선수를 내가 3만큼 사랑한다 해서 이 선수가 2할을 치고 1할을 친다 해서 2, 1 이렇게 갑자기 뭐 2분의 1, 3분의 1씩 뚝뚝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구단에 대한 어떤 그런 불만감들이 굉장히 크고 당장 선수를 기용을 하는 감독들은 최1선에 있습니다. 이상하게 내가 사랑하는 선수를 내친다. 그럼 양상무 감독 LG 계실 때 뭐 이병규 지금 코치님, 네. 이병규 코치님 그렇게 내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옛날 선동열 감독님 이번에 뭐 뉴욕 양키스에 이제 뭐 좋은 그거로 또 깨알 연수, 좋은 소식. 네. 예, 좋은 조건으로 또 연수도 가고 하셨지만 이 선동열 감독께서 또 삼성에 계실 때 양준혁 또 기아에 오셔가지고 이종범 이렇게 탁탁 날리니까 과연 구단으로부터 칼자루를 쥐고 마음대로 이렇게 막 휘둘르느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뭔가 큰 그림을 가지고 이 레전드 선수들을 잘랐느냐. 근데 사실 마음이 많이 돌아섰어요. 팬들이 그것 이정도 때문에. 선수의 은퇴를 감독 혼자 결정으로 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혼자만은 절대 하는 네. 건 아니죠. 그렇게 할 그렇죠. 수도 없는 네. 부분이고 구단도 이 뭐 레전드 선수들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이 선수들이 뿜어내는 퍼포먼스에 대해서 많이 내려놨다는 거죠. 많이 내려놨다는 거죠. 그리고 은연중에 감독님이 나서셔서 뭔가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죠. 서로 간에 알게 모르게 서로 간에 네. 이신전심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근데 참 아쉬운 부분도 많아요. 특히 요즘 아까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구단들이 다 리빌딩을 외치다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 좀 단호하게 선수들을 내치는 분위기인데 이러다 보니까 진짜 선수들이 뭐 은퇴를 미리 얘기할 분위기도 아니고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프로는 그냥 프로다운 게 맞다. 이렇게 봐집니다. 3할을 치고 30홈런을 치고 100타점을 기록을 하고 있는 선수를 단지 나이를 많이 먹었다 해서 내년이면 39이 되고 내후년이면 40이 된다 해서 이 선수를 전력 계산해서 지우는 감독은 없다. 잘하면 그대로 씁니다. 무조건 쓰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전성기를 그냥 10년, 20년 이어갈 수 없는 거거든요. 네. 조금 다운될 때 있죠. 조금 다운될 네. 때. 이때 고민들이 생기는 거예요. 조금 다운되고 그러면 내년에는 더 다운될 거니까 기대감을 좀 더 우리가 거둬들이겠다는 게 구단과 감독들의 생각인데 이 베테랑 선수들은 가혹하다는 거지.
지금까지 나 내가 아직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고 조금만 맞아. 더 기회를 달라는 거지. 아니 저 어린 선수들한테는 왜 저 선수가 지금 2할 6분 치고 2할 8분 치는데 왜 저 선수한테는 기회를 주면서 내가 3할 치다가 2할 6분 2할 8분 하니까 나한테 기회를 뺏어가냐 이거지. 근데 구단하고 감독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선수들은 지금 2할 6분 치고 2할 8분 치지만 내일이면 2할 9분 치고 3할 칠 거다. 그 선수들한테는 그냥 경험치를 매기는 거다. 그건 투자인 거다. 당신네들한테는 투자해서 나올 게 덜하니까. 네. 아주 슬픈 이야기지만 네. 그래서 내가 좀 이렇게 매몰차다. 이번에 한원덕 감독님께서 10일 날 참 묘한 말씀을 두 개를 하시는데 네. 베테랑 홀대 없다. 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베테랑을 잘하면 실력에 따라 베테랑들의 홀대 없다. 베테랑들 잘하면 베테랑 쓴다. 베테랑들이 잘했으면 지금 유장혁, 노시환, 변우 이렇게 젊은 선수들, 이 신인급 선수, 신인 선수들이 지금 1군을 이렇게 휘젓고 하지 않을 거다. 이들이 2군에서 좀 더 많은 그런 경험들을 쌓았을 거다. 하시면서 또 이 말씀도 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다. 누구라도 해야 될 일이었고 욕을 먹더라도 미래를 보고 가야 된다. 리빌딩에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 요 말씀을 하세요. 요건 상당히 배치되는 그렇네요. 말씀이에요. 네. 같은 자리에서 말씀하시지만 네. 배치되는 말씀이에요. 네. 근데 기준이 있다. 실력이 기준이고 우리는 가는 길은 리빌딩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요렇게 말씀을 하면 똑같은 기준이라고 해도 기준은 사람이 보험에 따라 달라져요. 그렇죠. 네. 신인 선수들이 느끼는 이 기준하고 감독이 보는 이 기준하고 고참 선수들이 보는 기준이 다릅니다. 이런 어떤 가고자 하는 길이 확실하다 그러면 이미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다고 고참 선수들이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같은 기준으로 내가 같은 잣대로 내가 평가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계속 싸울 수밖에 없어요. 네. 정말 계속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팀이나 리빌딩을 해야 되는 팀들은 숙명을 안고 갈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리빌딩하는 팀들은 조금 더 조심스럽게 배려해주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네. 결국은 기회는 젊은 선수들한테 많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값이라고 그러잖아요. 실제 같지 않더라도 줍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네. 진짜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네. 하나이거 뛰고 있는 선수들 한번 보세요. 지금 신인 선수들 하율 2할 1푼, 1할 9푼 이렇게 치는데도 경기를 뛰잖아요. 뛰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리빌딩으로 가는 팀이 아니면 이 선수들이 뛸 리가 없다. 그러면 기회에서 조금 더 소외되는 이 선수들에 대한 네. 고참 선수들에 대한 배려, 좀 다독거림 그런 부분도 필요하거든요. 네. 이 선수들한테도 제가 매번 강조드리지만 리빌딩에서 이 선수들한테도 뽑아 먹을 게 있어요. 좀 필요한 건 뽑아 먹어야 돼. 정말로 이게 적지 않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 계속해서 베테랑 중용을 또. 중용은 아닙니다. 저는 중용은 아닙니다. 네. 중용이라기보다 조화? 조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조화는 필요하다. 조화는 필요하다. 근데 또 저는 선수들도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계약 상황에 따라서 뭐 기량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뭐 나이 먹으면 무조건 떠나라는 아니고요, 절대. 근데 뭔가 이제 정말 마지막 시즌이 됐을 때 본인이 좀 먼저 결심을 해서 이걸 좀 미리미리 구단과 더 상의도 하고 좀 이렇게 팬들하고도 이야기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으면 더 뭐 작별이 아름답지 않을까. 향후 네. 10년 안으로는 조금씩 바뀌지 않을까. 지금 당장은 불가능하다. 매번 갈 때마다 이렇게 막 아름다운 이별은 없다. 거의 싸우다시피 해서 거의 나가잖아요. 싸우죠. 마음이 네. 불편합니다. 서로가 그냥 구단도 엄청 그냥 와 해도 너무하네. 그러고 선수들은 네. 구단에 대한 진짜 나를 이렇게까지 홀대하느냐. 맞아요. 항상 작별이 늘 안 좋은 것 싸웁니다. 같아요. 늘 싸우는데 네. 근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조금씩 바뀌지 않을까. 이런 문화들도 조금씩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저 예전에 지금은 KT 감독인 이강철 전 선수가 은퇴식 할 때가 되게 기억에 남는데 그 마지막에 이제 마운드에서 절을 하고 그 흙에 입을 맞추는 장면이 있었는데 되게 그게 감동적이었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그 뭐 사바시아 선수처럼 좀 유쾌하면서도 아니면 좀 감동적인 이런 은퇴식을 많이 볼 수 있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아, 잘해야죠. 네. 사실은 내가 좋아하는 선수가 이제는 그만큼의 경기력을 발휘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사그라들 때 팬들이 참 맞아요. 안타깝습니다. 네. 그걸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박수 칠 때 떠나라는 말이 있는데 왜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다들 박수 칠 때 안 떠나거든. 박수 치면 더 하고 싶죠. 박수 치면 잘한다고 계속 해야지. 하는데. 네. 전부 다 그냥 박수 치면 계속 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 말이 나옵니다. 박수 칠 때 좀 떠나라고.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